네, 안녕하십니까. 평평한 정보 운동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주류 시간이고요. 예,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군 수뇌부를 폭격해서 상당수를 그냥 죽여버린 거죠. 예. 죽여버린 거고 핵시설도 폭격을 했는데 이게 뭐 이란이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는데 바로 또 이제 응전하거나 뭐 이렇게 전쟁으로 확대되거나 이게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어떤 불안감은 있지만 이제 실체는 지금 없고 불확실한 상황인 겁니다. 뭐 이럴 때 뭐 다른 방송 같으면 제가 그냥 불확실성이다 얘기하면 편한데 뭐 여기서는 더 직설적으로 하자고 아까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어떤 분위기냐면 지금까지 분위기는 어땠냐면 최근까지 바로 오늘 이 사건 이전까지는 만약 주식 비중이 낮은 곳이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왜 그런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통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상단 밴드 산단을 제시해요. 그렇죠. 그게 다 돌파되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주말 지나면서 하우스부 변경 여부가 막 검토되고 있었고 그렇구나. 사실 이번 주에 며칠 전에 해외 IB들이 다 올렸기 때문에 다 올려는 분위기였어요. 해외 IB들은 다 올렸군요. 올렸죠. 그 몰리만스터 다 올리니까 외국인이 오늘도 아마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뭐 이건 제가 기관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그렇죠. 소설 여기는 편하게 일을 하는 거니까. 저한테도 뭐 가끔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전화 오면 저한테 제가 장 좋게 얘기했으니까 위가 왜 열려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 올라가겠다 했을 때 최소한 팔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위가 열릴까봐 아니면 오히려 좀 사야지 하는 분위기였는데 홀딩하면서 조금씩 매수하는 분위기. 상반 리스크에 대한 고민이 컸죠. 이렇게 근데 오늘 이게 나오니까 2,900에서 3,000을 뚫는다고 해도 100포인트밖에 더 고민 안 했죠. 이 사람들이 순간 슈팅 나오면 3,100, 200 이렇게 간다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겁이 나는 상황이었는데 나만 포모구나. Fear of missing out이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왜 올라가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매일 올라가는데 팔아도 뜨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큰 기관들은 조급하게 안 하지만 원하는 만큼 비중을 안 해놨을 수도 있고 좀 줄였을 때 이게 좀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뉴스가 딱 나왔는데 일단 이 뉴스가 왜 처음에 당황을 했던 거냐면 며칠 전부터 이 얘기가 좀 있었지만 어차피 일요일날 협상했는데 이게 나오겠냐 했던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이 만난다는데 아니 이스라엘이 협상도 끝나기 전에 공습을 한다? 사실 이거 오늘 공습해서 그렇지 기자님도 그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포지셔닝을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트럼프에 관해서 잘 읽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지금 입장은 중국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전쟁을 해도 중동에는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밟아버리겠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팔레스타인 독립을 그렇게 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모르겠고 미국의 주 이스라엘 대사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너희들이 그러니까 중동의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원하면 니들이 조금씩 영토를 떼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이집트 이런 나라들한테 그러면 요르단 이런 나라들에 니들이 조금 영토 떼줘가지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니들이 영토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국으로 해줘. 우리는 상관은 안 할게. 라고 말을 했고 주 이스라엘 대사가 거기에 관해서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왈가왈부를 안 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는 그렇게 질른 다음에 내 생각이야.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한테 전쟁이 나기 직전에 이스라엘한테 미국 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는 너희들이 조금 좀 밟아도 우리는 별 상관 안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확실히 줘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랬어요. 이거는 거의 다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란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을 통해서 그러면 이란의 어떤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저항을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꽤 있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어제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만날 거다. 그래서 주말 지나고 나면 진정될 거라는 의견이 사실 지금까지는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이 폭락한 것 같지만 코스피는 사실 잘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장 막판에 상당히 회복한 주식들도 많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 혹시 만약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여기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지금 시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힘, 흔히 우리 증시에서는 그거 갖다가 촉매라고 그래요. 촉매. 예. 영어로 카탈리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건 힘은 누가 뭐래도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이게 주된 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름은 믿고 가시면 돼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게요. 중간중간에 이제 웅덩이도 있고 그렇겠죠. 늪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이 너무 힘든데 이 웅덩이가 깊을까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깊어지는 여부는 아마 주말 지나고 나서 만약에 확정이 돼버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란이 정말로 미국을 상대로 적대하는 행동이 요만큼이라도 나온다. 우리가 원래는 이란이 그랬잖아요. 예. 자기 공격받으면 미군 기지에 미사일 쏘겠다. 그래서 미군 기지에 사람들 피해 시켰잖아요. 그럴 수는 없었겠죠. 그런 행위가 만약 나온다면 이거는 전면 분쟁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은 지금 되게 낮다고. 되게 낮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도 되게 낮은 것 같고요. 예,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지금의 상황에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유가와 관련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이제 계속되면 유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이란이 현재는 그런 뭐 중요치 않은 포지션이다 주장도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문제가 된다는 거는 유가가 올라가는 이슈죠. 그쵸? 근데 유가가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뭐 한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가가 올라갔다 바로 안정화됐는데 만약 이게 어떤 레벨을 벗어나서 지금 오늘 하루는 막 올랐는데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미국이 밀어붙여왔던 게 있죠. 유가를 안정화시켜서 오페크 증산시키고 자기들도 막 만들어가지고 뭘 했냐면 유가를 안정시켜야 인플레가 잡히고 인플레가 잡혀야 금리가 내려온다는 그림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만약 유가가 이번에는 다시 좀 꿈틀거리는 신호가 나온다. 이거는 약간 경제적으로도 금리를 건드릴 수 있는 이슈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근데 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지금은 속할 필요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 그러니까 시장은 이런 거죠. 만약 이게 한 2,500에서 나왔으면 제가 아마 여기서 이랬을 거예요. 그냥 뭐 기회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죠. 근데 하필 이게 2,280에서 2,280이 4월 9일이었어요. 우리 그때 최 기자님이랑 처음 시간 얼마 안 됐을 때인데 2,920이면 얼마죠? 700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는 게 지금 뭐 밸류에이션 지금도 매력적이고 저 그 말 하려면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여전히 장기적으로 좋아 보여요. 근데 단기적으로 7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올해 원래 연초에 가장 증시가 1분기에 좋았던 나라가 독일의 닥스 지수였거든요. 닥스 지수 연간 상승률을 한국의 코스피가 제쳤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의 그 아까 말했던 우리만의 카탈리스트, 소위 촉매제가 엄청 강력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지금도 뭐 확신한 표현이라고 그렇지만 자신만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거 갖다 우리가 땡겨서 올려놨잖아요.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생기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뭐냐? 그래 PBR 한 배?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ROE가 과거에 우리가 제 의견보다는 언제였냐면 작년에 그 밸류업 지원 방안이라고 2월 26일 날 나온 게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한 거. 근데 그게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이게 맞는 데이터 같지는 않은데 신흥국이 PBR 한 1.6배 나온다. 그래서 14이 기간으로 보면 한 10년간 평균 했더니 ROE 11%에 1.6배인데 신흥국이? 네, 신흥국이. 근데 이 데이터가 약간 문제 있어요. 왜냐면 IR 프레스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배다 평균이. 그게 IFRS 때문이에요. 넣었는데 여하튼 그렇게 단순화해도 한 배가 10년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평균 정도는 와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ROE가 낮거든요. 그러면 ROE가 낮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죠. ROE를 올리면 된다. 이게 그렇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어떤 제가 글을 봤는데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 ROE가 올라온다. 전체 시총의 자사주 비율이 2점 몇 프로인가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다 소각해봤자 올라오게 얼마 안 되지. 기사님 그 찬수해 보면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ROE가 우리나라가 왜 낮냐 하면 사실 ROE라는 게 별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의 자본을 얼마나 활용해서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지. 제일 중요한 게 뭐 레버리지 계속 돈 버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차익금 갖고도 돈 벌 수 있죠. 그래도 ROE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건 좋은 건 아니고 현금을 잘 써서 자본을 배치를 잘해야 돼요. 게다가 산업의 특성이 우리나라 중후장대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크고. 그러니까 포스코 스틸이랄지 뭐 삼성전자랄지 이렇게 한번 팹 지으려면 몇 조씩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이제 자본이 투하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이 투하되면은 밑에 이제 분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리턴이 커져도 수익이 많아져도 이게 ROE가 높아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핵심적인 자본을 투자도 자본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 기업이 되려면 이익이 많이 높여주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됐는데 이익이 어떻게 다시 정주영 회장이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정부가 막 특혜 지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나라 되겠어요 선진국에서 안 되죠. 안 되지. 그러면 투입되는 자본을 줄이거나 자본 비용 감소해야 되는데 사실 핵심적인 거는 아까 말한 그 장치 산업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왜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냐? 부채가 없어서 버티는 거예요 기업들. 그랬죠. 과거에 빚이 많았으면 망했을 기업들이 빚이 없어요. IMF 다 없애가지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현대차 참 좋죠. 다 현금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기업이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과다 현금을 배당해가지고 분모인 자본을 줄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막 나와야 돼요. 이제는. 투자도 그런 기업을 해야 되고 시장도 그래야 되는데 아직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게 확 그런 쪽으로 가기에는 뭔가 미진한, 그러니까 핑계를 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은 그럼 한마디 됐나요? 일본도 뭐 별거 없었어요. 막 처음에 하겠다 하고 정말 점진적으로 바뀌었는데 주시장은 계속 먼저 앞서갔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갖고서 아까 말했던 카탈리스트가 거버넌스 개편을 갖고 700포인트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필 2단계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좀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만한 뉴스가 자꾸 뉴스 플로우에 뜰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서 핵심적인 건 딱 두 가지인데 가장 좋은 건 나는 안 보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도 되겠죠. 근데 그게 참 녹록치 않으니 최소한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신 분들이 있다면 레버리지 좀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부채는 아니지. 현금을 좀 확보하신 분들은 저희 우리가 흔히 나눠서 산다는 gradual buy라고 하는데 그런 구간으로서 아마 6월과 7월을 활용하시도 되는 구간. 나눠서 분할 매수. 왜 나눠서 하냐면 떨어질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모르거든. 어디가 저한테 지금 뭐 어디 방송 같은 데 가면 저한테 지수 바닥 얼마예요? 그러면 뭐 어떨 때는 2,700이요, 2,800을 말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맞추면 점쟁이 돼서 운으로 맞추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이 온 뒤에 만약에 하방이 제한적이고 상방이 더 커 보일 땐 사면 되는 거고요. 물려도 올라갈 거니까. 상방이 제한적인데 하방이 더 열릴 수 있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하방이 제가 보기엔 PBR로 지금 한 1배 근처 완전 썼는데 밀리면 0.9배? 0.95배 정도예요. 2,780 정도. 그 정도면 뭐 그 정도 면 버틸만 하지 않아요. 버틸만 하죠. 지금 더 빠질 수도 있고. 뭐 2,894네요. 근데 문제는 위가 아까 우리가 자본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최소한 자사주를 소각해서 당장 숫자로 ROE가 안 올라오더라도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자사주를 쓰는 것만 막아줘도 그런 뉴스 플로우에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게 문제가 된다가 경고가 실리거나 법적으로 막아주거나 그것도 엄청난 혁명적 변화가 될 수 있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현금을 갖고 계열사 내부 거래나 막 이렇게 부실회사들 지원해서 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우리의 이사회가 그냥
소위 지배주주의 어떤 가족 자본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아닌 걸로 되는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재편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좀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상단이 예를 들어서 아까 신흥국 얘기했지만 그래도 1.2배 정도 가질 거거든요. 예. 1.2배만 가져도 거의 뭐 1점 아까 그 5천이 뭐 나온 거냐면 예. 3천이 한 1배면 예. 5천이 한 1.6배냐 신흥국 가격이 정도 나온다 했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싸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면 올라갈 상방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오늘 저한테 오래간만에 뵀는데 맨날 와서 좋은 얘기만 하다가 아, 오늘 그러면 당장 월요일에 돕니까 몰라요. 근데 주식이 좀 변동성은 생길 것 같다. 변동성이 생길 것 게다가 같다. 만약에 아까 최 기자님 말 들어보고도 해보면 이란이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으면 별일 없이 넘어가는데 이란이 정말 미친 척하고 한번 달려들어 보이면 그럼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그건 어때 있죠. 보이세요? 그거는 오히려. 근데 지난번에도 그 자존심을 말로만 부리고 사실 행동을 못 했거든요. 작년 5월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더한 정부거든, 이거는. 바이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하버드대 저렇게 이제 뭐 이민자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거기에서 촉발된 게 원래 촉발했던 게 그 명분이 뭐였냐면 반유대주의 뭐 이쪽으로 니들이 막 시위하고 이러는 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트럼프 정부가.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를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버드 대학을 탄압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동의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완전히 전멸당하려고 지금 싸움을 건다?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미국은 지금 계속 나는 중동에는 그거 안 할 거야. 중동은 안 해. 우크라이나도 안 해. 나는 타겟은 무조건 대만하고 중국이야. 요렇게만 가 있는데 나머지는 한국도 심지어는 이 방어는 니들이 대충 알아서 하고 이거 조금 빼가지고 대만으로 하는 거에 관해서 협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님 말 들어보면 중동은 사실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할 수가 없다는 게 이스라엘한테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한테는 기회였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때 더 밟아놓고 찍소리 다 못하게 해도 미국이 나중에 가서 야 너무 패면은 안 되지 정도의 훈수만 두지 더 이상 그것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란도 반격이 쉽지 않다. 이란, 사우디, 뭐 이집트가 또 단합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반격하는 뭐 제 몇 차 중동 전쟁 같은 그런 지금 지형은 중동 지형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은 제 얘기보다 최 기자님 얘기를 주목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 시장에서 제일 고민하는 주제예요. 확실히 기자님은 이제 국제 이런 것도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주말을 보자는 의견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장 막 빠진 것 같지만 실제 주된 종목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뭐 하인스도 그렇고 뭐. 근데 다음 주에 대해서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뭐 미국과 이란이 만나서 주말에 그래도 너희들 그냥 뭐 핵 무기만 아니면 허용해 줄게 정도로 끝나던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허용 안 해주려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근데 여하튼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우리 펀더멘탈적인 요소로 돌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건 뭐냐면 얼마나 우리가 내부적인 소위 아까 말했던 거버넌스 개편이 어느 정도 속도를 내는가를 물어볼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이제 약간 시장에서는 뭐 더 어떻게 위가 열려 좀 한계가 있지 않아? 그거 뭐 보시면 되냐면 외국인들이 만약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이 강력하다면 외국인은 계속 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도 주요 종목은 샀어요. 그럴 확률이 왜 높냐면 지금 사야 될 만한 시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이제 올해 20일 날이 되면 며칠 안 남았는데 결국 올해 이제 6월에 편입 후보군이 분류가 되는 순간 당장 편입은 안 돼요. 편입 후보군이 되면 내년 6월에 편입이 발표되는 거예요. 실제 지수 편입은 2027년 5월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선진국 들어간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앞으로 2년 뒤 일이야. 아니죠. 편입되는 걸 아는 순간 여러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 많은 글로벌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그래 얘들이
그러면 이런 걸 거버넌스 조사를 하겠죠. 기업들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돈을 맡길 기관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한국에. 최근에 이거는 제가 뭐 허위 정보가 아니라 많은 몇몇 기관들의 해외 그런 투자가들이 만나는 걸로 알아요. 물어보는 거죠. 한국 니네 어때? 이재명 정부는 어떤 거야? 그리고 너네 거버넌스 개편이 어느 정도 돼? 이게 진행 중에 있었거든, 사실. 엊그제인가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그게 네. 나왔어요. 기사. 아, 그래요? 기사로 단독으로 한국만 다뤄서 이재명 이후에 주가 저렇게 그 이야기한다고 하고 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야기한다고 쭉 하면서 인터뷰가 한 3분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 2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해외 자산운용사 대표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내런 강의랄지 뭐 이런 사람들 나왔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까 그 1.6배 하면은 이제 5천. 예. 그거가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 뭐 이제 결말이 그거였어. 그러니까 결말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 뭐 5천은. 그러니까 MSCI 네. 선진국지 편이 5천을 뭐 제가 간다 말씀이 네. 아니라 지금 이 방향 우리의 시장을 옮기게 하는 길게 보이는 주가 상승의 카탈리스트 그러니까 영어 써내 촉매제는 예.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다음 주에도 만약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한국 증시를 갖다가 러버콜을 던지는 게 나온다면 이 변동성은 막히겠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일단 국내 자금들은 약간 지켜볼 확률이 높아요. 주춤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예.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렇지. 기관들은. 외국인들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럼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뭔가 이게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번 주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관세하고 네. 미국 경기 침체에 관한 네. 그런 우려랄지 앞으로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그 어떤 7월까지는 뭐가 타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세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세 영향이나 뭐 미국 경기 침체 영향이나 그게 한국 수출 대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까지 계산하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관세도요. 예. 이제 오늘은 또 뭐 자동차 관세가 또 오니까 뭐 자동차적으로 그렇지. 흐르는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미국의 공장 지라는 거예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은 맞아. 이것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겠죠. 사실 그리고 공장 짓는 게 예. 옛날에 책에서 제가 봤는데 한 달 반인가 밖에 안 그리고 걸리더라고요. 부지를 크게 확보해 놨어요. 예. 그런데 뭐 그런 건 여기서 오늘 당장 나눌 수는 예. 없지만 여하튼 관세 문제는 트럼프가 이제 다 뭔가 제 힘 별거 없네 해도 뭐 몇 프로 한 달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오히려 당황스러운 건 이번에 미중 협상이 잘 됐다고 말을 했는데 히토류는 6개월밖에 보장을 안 해줬어요. 도대체 미국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토류가 핵심인데 그거를 완전하게 조율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은 아직까지 미국한테 완전히 손을 안 잡아줘. 중국이 안 잡아주는 거죠.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중국이 생각보다 협상 파워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오히려 고민스럽죠. 그래서 그럼요. 트럼프가 뭘 한다기보다 오히려 트럼프는 급해요. 급합니다. 왜냐하면 예. 7월 4일까지 그 요번에 머스크랑 그 눈에 막 멍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세한 그것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아름답다가 원 빅 뷰티풀 액트라는 건데 그걸 처리하겠다는데 지금 재정 매파들은 공화당에서 굉장히 공화당의 철학과 안 맞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공화당의 철학과는 안 맞는 정책.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통과될 거냐. 저 문제는 엑스데이트가 있잖아요. 그거 임시 예산이 고갈되는데 8월 말이면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불안해도 우리는 잘 버틸 수 있다는 게 제 기본 생각인데 이 불안한데 뭐 하나 버텨준다면 만약에 아까 우리가 다 좋은 시나리오를 보고 있지만 이 문제가 유가를 건들고 금리를 건들면 이 예산이 머리가 아파지. 이 스케줄 1월 7월에 이 스케줄이 갑자기 약간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지금은 금리가 안정돼서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두 가지가 부닥쳤어요. 사실 시장에서 오늘은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오늘 여기저기 통하다고 좀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별거 없이 넘어갈 거가 있으면 동시에 이 방금 지적하신 트럼프가 이 정도로 협상력이 없어? 중국이 왜 저러고 나오지? 이게 잘 됐다고 공포를 했는데 어제 미국 반응이 뜨뜻해지긴 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한 미중 연도에서 잘 됐다고 자기들은 발표해놨는데 히스토리 봤더니 6개월이야.
그럼 중국은 뭘 더 내놓으라고 한 거죠. 그렇지. 화가 나니까 지금 제가 만난 한국도 자동차 가서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죠. 이게 참 들려요. 난 이럴 줄 거기다가 몰랐어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야채는 좀 안정됐어요. 네. 안정됐는데 네. 만약에 만약에 오늘 이 이슈, 그러니까 난 사실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유가를 안정시키려고 했었거든요. 난 절대로 이스라엘 공격 허용을 안 할 거다 생각했거든요. 유가가 올라오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오히려 저는 최 기자님 말 듣고서 아, 그래 이란이 저렇게 힘이 없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걸 감안해도 결론적으로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게 메인 시나리오한 게 있고 메인 시장을 끌어가는 메인이고 서브 시나리오 두 개를 보통 전략할 때 설정을 해요. 메인은 이 시장의 핵심의 힘은 뭐냐면 거버넌스 재편이에요. 예. 반면에 잠깐만요. 괜찮나? 거버넌스 재편인데 뭐 좋네요. 서브 시나리오 하나가 생긴 거죠. 서브는 지배 시나리오에 좀 반하는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이게 지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견제하냐를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오늘 그 미국 이스라엘 이 문제가 약간 서브 시나리오로 발전하는지 여부가 이번 주말에 결정 날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다음 주에 이란이 공격을 했는데 확정이 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괴로운데 그렇지. 혹시 돈이 있으시다면 또 한번 길게 봤을 때 살 기회가 또 오는 거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처음부터 우리 윤조 센터장님 보셨던 분들은 2,300대 잠깐만요. 네, 괜찮아요. 뭐 2,300대 사신 앙팡님 같은 분은 뭐 아주 좋네요. 예, 앙팡님 최고입니다. 예. 그 뭐 충분히 이런 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걱정 없죠. 2,300대면 배당 성장형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끔 저도 봐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시장이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냐면 그쪽의 변동성은 매우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괴롭지 않을까 물어보신다면 아마 괴로우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좀 늦게 들어가신 분들 앞으로 더 괴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괴로워지는 건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방이 제한적이고 상방이 더 커 보이냐에 대한 고민만 해야 돼요. 그렇지. 하방을 여는 거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데 하방이 지금은 제한적으로 보여요. 그 이슈가 엄청 덮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7월에 그것도 있지만 상방은 그래도 우리가 좀 크게 볼 수 있다면 그래도 좀 약간 조심하되 너무 우울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홀딩 하겠습니다. 저는 홀딩입니다. 이제까지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최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